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자랑을 좀 해드리면 원장님이랑 같이 또 개원하신 원장님이랑 두 분이서 전에 있었던 병원에서 거의 전국구 탑급으로 수술도 제일 많이 하고 가장 경험이 많은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이렇게 인연이 생긴 게 전 사실 좀 신기해요. 그래서 맞죠. 이사님 덕분에 어떻게든 좀 덕 좀 보려고 잠깐 낯간지러운 칭찬 시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만나기 힘든 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는 그 환자 비밀이죠. 약간 환자님이랑 말할 수 없지만 아까 이제 들어오시면서 화환들 한번 또 힌트가 될 수. 요거는 근데 공개하는 대로 또 약간 좀 문제될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여기 또 그리고 뭐 모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도 서비스를 또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소개를 좀 시켜주시면. 예, 우선 모발이라고 하면은 모발 이식을 하기 전도 중요하고 모발 이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고 난 후 케어도 중요하고 이제 이식만으로 다 커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썹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헤어라인 중에서도 이제 두피 비침이 있는 경우나 가르마 부분의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반영구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거랑 관련돼서도 진행하는 게 있고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아주머니 분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마가 뒤로 비껴졌어요. 이만큼 헤어라인 높았어요. 그래서 내리고 잡았는데 눈썹이 옅으니까 반영구를 몇 번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너무 옅어가지고 빨리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맞죠. 붉은색으로 반은이 남거나 아니면 흉터만 남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해요. 딱 잡아가지고 색깔을 잡으니까 완전 사람이 달라지고. 근데 또 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진행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잡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또 나누고 또 진행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진단 부분으로 가는 경우에는 아까 잠깐 보여드린 요 기계를 조금 더 개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케빈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심어야 되나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심을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나? 약간 요런 거 수술 시간이나 뭐 약간 아무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렇게 언제 정상 생활을 복귀할 수 있는 약간 요런 부분들 많이 신경 쓸 것 같긴 하거든요. 연빈님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또 뒷머리를 파면은 또 뒤에가 너무 없어지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좀 뭔가 많아 보이기가 되나? 이런 고민을 하죠. 좀 풍성해 보이고. 네, 풍성해 보이기가 되나? 이제 케빈님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해보면은 연비님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뒤에 해올 게 있는지 그러면 해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절개가 있고 비절개가 있는데 절개는 이렇게 떼내서 모아서 붙이는 거고 비절개는 뒤쪽에 채취 가능한 부분에서 드릴로 이렇게 펀칭을 해서 앞쪽으로 이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드릴로 막 펀칭을 하게 되면 뒤에 밀도가 떨어지니까 숱이 좀 적어지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은 분들이 있어요. 뒤쪽에 절개로 이렇게 떼내가지고 하면은 면적은 줄어들지만 숱은 그대로 밀도는 그대로 있거든요. 아까 이제 딱 오전에 상담하신 분이 다음 달에 이제 수술 예정이긴 한데 모량은 한 3,500모 정도면은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니까 그것 때문에 비절개로만 원하셨는데 숱이 줄어들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절개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체 많은 환자를 보다 보니까 그냥 딱 보면은 뭐 밀도가 어떤데 굵기가 어떤데 저희는 되는데 이제 가끔씩 환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의사를 믿기는 하지만 좀 객관화된 그러니까 수치 이런 걸 필요로 했을 때는 이제 요걸로 데이터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뒤쪽도 뒤쪽이지만은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얼마만큼이나 안 좋은지 그리고 여기가 조금 더 괜찮은 뒤쪽 부분보다는 얼마만큼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패턴화 시켜가지고 이제 평균값을 내는 기계가 되는 거고 아직 조금 디테일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정 중이고요. 생정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구가 여러 가지를 쓰는 이유는 결국은 심어놓은 게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어떤 도구를 환자분한테 적합하게 맞춰서 쓸까 그거에 대한 고민으로 다양하게 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데이터화하지는 못했지만 평균적으로 그래도 95% 이상 생착률은 돼요. 가끔씩 요즘에 보면은 이상한 또 얘기를 하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앞에 부분 바비 인형처럼 쫙 이식을 해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니까 앞부분은 생착률을 50% 이하로 떨어뜨린다고 막 얘기하는 병원도 있어요.
오. 결국은 뒤에서 갖고 와서 앞에서 심는 건데 생착률이 떨어지면 안 되고 그 생착률 떨어지는 거를 일괄적으로 어떤 부분은 50% 어떤 부분은 90%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생착률은 높여야 돼. 패턴이라든지 모바일 굵기 갖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잘 이쁘게 해야지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상생활 붓기가 빠르려면은 심어놓고 난 다음에 부작용들이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스마트 룩스라는 기계랑 스티머, 오투젯, 그다음에 MTS 이런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서 최대한 일상생활 붓기를 빠르게 하는 거예요. 모든 환자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양 원장님이랑 저랑 수술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4, 5개월 차만 돼도 옛날에 6개월 차 이상 되는 경과가 빠르게 올라와요. 네. 그래서 6개월만 되더라도 완전히 뒤에 머리처럼 굵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늘게 긴 모발이 약간 볼륨감 있게 되는 정도가 6개월 차가 된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서는 약간 생착률을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류의 이제 말을 하는 병원은 좀 걸으셔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또 밀도가 너무 빽빽하면 생착률이 떨어지니까 밀도를 일부러 떨어뜨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뭔가 저는 들으면서 느꼈던 게 수술이 좀 잘못되더라도 커버를 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말. 뭐 어떤 병원은 이제 보강이라고 해요. 1차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심어놨는데 간격이 멀면 밀도를 좀 더 높여야 되죠. 혹은 심었는데 생착률이 떨어져서 어디가 땜빵처럼 되거나 가늘게 올라오면 보강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수술을 하게 돼요. 그거를 보강, AS 하면 조금 거부감이 드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자기의 그 단점을 변호를 하는 거예요. 변호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업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 병원이고 제 이름을 걸고 오픈을 했고 제 이름으로 환자를 수술했기 때문에 모든 거는 제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예를 들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다 빼야 되겠지만은 그거 이외에는 진짜 사실 부분들은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어쨌든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고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수술뿐만이 아니라 약간 상담만으로라도 한번 와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는 싶었어요. 왜냐면 비타민이라든지 뭐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도 처방을 또 해주신다고 들어서 그건 다음 다른 영상으로? 다른 영상으로. 그런 다른 영상으로. 그래서 그것도 제가 또 나중에 그러면 또 찍으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모다올 의원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들 소개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병원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